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의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대한 연설을 짧게 했었는데요. 마치 한국에게 뭔가 간곡히 부탁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러시아는 언제든지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화 창구를 열어놓겠다. 모든 것은 당신들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러시아가 갑자기 한국에게 이렇게 정중한 표현으로 특별한 부탁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분위기를 보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팽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중국 손보기를 시작했던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이라는 선에서 작업을 했던 내용들일 뿐입니다. 이념이라든가 패권 이런 문제는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그냥 아젠다 또는 명분 정도였던 것이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는 아마도 중국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개방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쁜 요구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 불황이 상당히 심각하죠.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 실업률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요. 만약 미국의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약한 부분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과 자산시장을 개방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외 투자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경제 침체로 나라가 주저앉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방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중국 인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은 현재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미국 방문도 그 중에 하나였었죠. 게다가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으면 대만도 무력 충돌보다는 중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만약 대만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게 된다면, 더불어서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면 중국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대만을 평화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중국이 금융과 자산시장을 월가에 개방을 했을 경우 중국 경제에 대한 달러 기축 통화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금융 패권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미중 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다급해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의 많은 부분을 쏟아부었고요. 국제적으로 고립되기도 해서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려면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중국이 활개를 친다면 러시아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8월 르몽드지는 중국이 국경선을 재정의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 간의 국경선은 물론 러시아 국경선까지 재정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발간한 새로운 국가 지도를 보면 아시아 국가, 즉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국경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소국뿐만 아니라 현재 힘 빠진 러시아에 대해서도 영토에 대한 야심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이에 대해서 크게 항의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야욕은 르몽드지가 처음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서서히 간보기를 시작했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문서로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제보는 르몽드지 외에 뉴스위크 등 여러 외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다시 러우 전쟁 이전의 국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북극 개발까지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북극 개발은 고사하고 러시아 산업이 중국에게 잠식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미래가 그리 밝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겠죠. 게다가 북극 개발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입니다. 현재까지 북극에 대한 주권은 대부분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극에서 뭘 하려고 하면 러시아의 승인 없이는 진행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스웨덴과 핀란드를 나토에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명분은 안보 위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북극에 대한 나토의 발언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북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차치하고라도요, 당장 러시아의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그 파트너의 능력이 상당한 산업 수준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을 원하는 분야, 즉 자원개발, 철강, 조선업, 제조업, 서비스업, IT 산업, 그리고 방산업 등등 너무나 다양한 산업을 동시에 손을 대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스펙트럼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두 곳, 대한민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에게 소위 몰빵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부담이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만큼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조 능력이 있으며 칩4 동맹 등 미래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수준은 중국을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산업 개발에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로 러시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것을 해결해야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과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무슨 외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역할이 러시아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한국 대사에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악망문을 발표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한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고 산업 개발을 착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했던 분야는 에너지, 항공우주, 자동차, 자원개발, 과학기술 등등 크게 나눠서 한 7, 8개 분야가 됩니다. 특정 국가하고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아마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의 산업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건을 기초로 러시아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나토 국가들과 북극 개발에 관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하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됐고요. 경제적 타격이 커서 중국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 극동항구,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대해서 중국에게 사용권을 넘겨주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집요한 전략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새로운 국경 지도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교류가 계속되었더라면 러우 전쟁과 상관없이 아마 중국의 러시아 진출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입장에서는 쉽게 북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물류 라인에서도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득이 됩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이라도 된다면 한국은 중국 대륙이 아닌 러시아 대륙과 북극해를 횡단하는 물류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갑질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죠. 또 한반도 위치상 부산항이 인도 말라카, 유럽의 바닷길로 통하는 종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과 협력이 원활해지면 북극 항로를 포함해서 인도 유럽 라인의 물류 루트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류는 패권국이 반드시 보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죠.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류 운송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상선 수리도 러시아는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도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러시아에게 한국만큼 좋은 파트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혈맹이라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서 한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입맛에 맞게 적대시하던 국가였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경제 제재를 하거나 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